네, 안녕하십니까. 업비트 투자보센터 애널리스트 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업비트 투자보센터의 1년, 즉 저희만의 얘기를 좀 했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올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올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의하면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재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 사이에서 이 규제의 초석들이 생겨나고 또 기술적, 또 산업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리슨께서도 그동안 정말 많은 이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항상 밝고 잘 웃는 사람인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 웃는 얼굴을 잘 못 보여드려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웃는 얼굴을 좀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해 있었던 이런 악재들을 리뷰를 해봐야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좀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 네,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사실 지난 5월에 있었던 루나 테라 사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가 5월 7일 디패깅이 되었고요. 이와 맞물려 루나의 가치도 빠르게 폭락했습니다. 이후 셀시우스와 3에로 캐피탈 등이 연쇄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시장에 대혼란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격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 이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과 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FTX 파산 신청입니다. 네. FTX 사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 자산의 대부분이 FTX의 자체 코인인 FTT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코인데스크 보도에 의해 알려지면서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점인데요. 저희 업비트는 고객 자금과 거래소의 자금을 철저하게 분리 보관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위믹스 상장 폐지입니다. 네, 위믹스 이슈인데요. 11월 24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가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는 첫 번째 중대한 유통량 위반, 두 번째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 제공, 그리고 세 번째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통량 관련 더욱 투명한 공시와 신뢰가 쌓여서 투자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는 유독 이런 개별 코인 이슈와 거래소 이슈가 맞물려가지고 좀 더 악재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이슈들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규제 공백에서부터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관점에서 센터장님의 고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22년 크립토 시장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서 봤어야 했었나요? 트래블룰 도입이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흔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는데 올해 비가 유독 많이 왔죠. 저도 수재민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이 비가 내린 동시에 땅이 더욱 탄탄하게 이렇게 굳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규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차례대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올해 3월 2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트래블 룰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트래블 룰은 자금 이동 규칙이죠.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또는 개인 직업으로 보낼 때 송수신인, 전송인과 수신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비교적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트래블 룰을 도입하게 되면서 자금 이동 추적이 용이해지고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규제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3월 9일 바이든 행정명령이 있었죠.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에 관한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후 6개월간 행정명령에서 부과한 과제들을 각 연방 부처들이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에 이 디지털 자산의 책임이 있는 개발에 관한 기본틀 프레임워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정명령과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틀을
갖추자고 하는 루미스 질리브렌트 의원이 제안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이 발효되기도 했었죠. 또 유럽에서는 암호자산 규제법이죠. 미카가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고 빠르면 2024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올해부터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 기법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 민주당 백혜련 정무위원장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위원 중심으로 각각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런 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크게 대동소이하지만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라. FTX에 보듯이 고객자산을 자기가 유용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고객자산을 거래소에 고유자산과 분리해서 보관하라는 것이고 또 상환 준비금 예컨대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고객에 대해서 반환할 준비금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라. 그리고 자기가 발행한 토큰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즉 거래소가 발행한 토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행한 자기 발행 토큰에 대해서도 자기가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리하자면 이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동향들을 살피면서 이 규칙과 제도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 정말 하루빨리 좋은 디지털 자산의 토양이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대께서는 원래 여의도 증권사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술에 주목을 하셨나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열심히 R&D에 투자를 하고 영업을 강화를 하고 위기를 어떻게든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 이런 노력들이 나중엔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또 높은 밸류를 받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자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안 좋은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사업을 고도화하는 프로젝트 팀도 눈에 들어왔고 그 여기가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하나 꼽아보자면 바로 이더리움 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되려면 확장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확장이 돼야지 사람들이 많이 쓰겠죠. 근데 이더리움은 이런 확장성을 이루기 위해서 옛날부터 로드맵을 따라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요. POS라고 하는 지문증명으로 바꾸는 머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3년에는 서지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다음 로드맵이죠. 그리고 샤딩, 롤업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도입되어서요.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기업들 시장 진입도 저는 좀 눈여겨봤었는데요. 크립토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올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신세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신세계는 대기업 최초로 자체 캐릭터를 이용해서 푸빌라라는 NFT도 만들었고요. 커뮤니티 푸빌라 소사이어티까지 구축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멤버십 같은 거를 NFT를 통해서 좀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이 SSG 야구 경기도 보러 갈 수 있고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을 하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아디다스, 구찌, 루이비통 같이 누구나 알만한 이런 명품 브랜드들도 NFT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모습들을 올해 좀 유독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해리스는 마지막으로 현재 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혹은 좀 인상 깊었던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리플과 SEC와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까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제소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올해 12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약식 재판을 신청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SEC는 리플이 코인을 발행해 얻은 수익으로 국제 결제망 구축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리플은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이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규제의 기준과 방향이 바뀔 수 있고 곧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2023년 1분기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 결과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브라질 의회에서도 비트코인 결제 합법화 법안에
승인이 났잖아요. 비트코인을 남미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한 것인데요. GDP 기준 세계 12위권의 브라질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고 또 향후 남미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입법으로 이어지는 촉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도입 전략 연구 조직을 최근에 신설하고 아르헨티나 시중은행들은 이미 비트코인 투자 옵션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남미 국가들의 비트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를 휩쓴 디지털 자산 10대 이슈를 같이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고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센터장님께서 과도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수많은 이슈들 속에서도 제도는 제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기업이나 프로젝트 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려고 한 노력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2023년 개물년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걸치면서 크립토 윈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조용히 또 묵묵히 블록체인 트릴레마 극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진전이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2023년은 글로벌 규제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당국이 디지털 자산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더욱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 온 뒤에 더욱더 땅이 굳건해지려면 그런 굳건해질 수 있는 토양과 연구와 토론과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글로벌하게 진전되는 이 제도적인 진행 상황을 우리나라도 면밀하게 살펴서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곧 다가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개묘년에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저희 어피트 투자자보호센터도 다가올 새해에도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투자보호센터 22년을 휩쓴 디지털 자산 10대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